그러니까 이거를 화학적 에너지 간의 이제 정화이라는 게 특별히 연소 반응에서는 일어나기 때문에 시스템의 에너지를 고려할 때 열에너지뿐만 아니라 화학적인 특성까지 고려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1법칙을 바라보면 시스템의 에너지 변화가 m.h 들어가는 거 나가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그 엔탈피 또한 그 물질의 열 에너지뿐만 아니라 화학적인 에너지 수준이 좀 고려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했었고 이제 그거를 위한 내용이 앞으로 뭐 한 대여섯 슬라이드 정도가 되고요. 예. 이제 할 건데 차근차근 좀 예를 이제 들어가는데 첫 번째가 여기 그 아디아베틱 컴버스터 단열이 연소장치라는 얘기죠. 뭐 컴버스찬이 연소니까 뭐 컴버스터라는 거를 뭐 연소기라고 부를 수는 있는데 저 이제 워드를 한글에 치면 이제 뭐 없는 단어라고 이제 그냥 연소 입장에서 보는 거고 그 태우는 통이라고 생각하세요. 말로 같이. 근데 아디아베틱이야. 우리 다 단열이죠. 단열이고 사실은 뭐 조건을 더 주렁주렁 달기는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여기를 컨트롤용으로 잡았을 때 출입하는 열 에너지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 상황에서 우리가 1법칙에 이제 이렇게도 쓸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시간 변화율이 아니라 그냥 인 아웃 하는 거, 시간 변화율 없는 거. 순서를 좀 바꿔줬어요. 이렇게 쓴 것도 우리가 본 적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할 건데 이거는 전후의 차이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이렇게 컴버스터가 있어. 이게 진통이 있어요. 이게 전.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얘를 넣어서 태워요. 그리고 밖으로 끄집어냈어. 그게 후. 전에도 빈통. 좀 더 엄밀하게 가정을 하려고 그러면 뭐 얘가 질량이 없다든가 뭐 이렇게 해. 질량이 있으면 또 뜨거워져가지고 열에너지 transfer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어쨌든 그냥 전에 있는 컨버스터. 그 다음에 넣고 태워서 끄집어냈어. 이게 후. 자, 끄집어냈는데 다시 빈통을 만들었어. 싹싹 긁어서 밖으로 뺐어요. 그럼 여전히 빈통이죠. 네. 그러니까 원래하고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 변한 게 없어. 질량도 없고. 자, 그러면 이 왼쪽은 뭐가 돼야 돼요? 저 컴버스터가 컨트롤. 딱 전이나 하고 싹 미국 첨포 끝나고 나면 똑같죠. 그냥 빈 연소통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제 제로라고. 자, 아디아베틱 컴버스터였어요. 나온 거 없고, 뭐 들어가는 거 나가는 거 없고, 일도 없고. 그럼 결국은 이제 M인 H인, M 아웃, H 아웃 요거만 있죠. 자, 넣어준 거는 뭘 넣어줬어요? 자, C하고 O2를 넣어줬어요. 연료가 산화제인데 25도씨 1기압이라는 이제 특정 조건으로 넣었어요. 자, 그럼 그러면 시구만 그럼 결론이 이제 뭐예요? 결국은 0 뭐? 이거 빼기 요거죠. 자, 저거를 H 이렇게 써도 돼요? 이게 뭐예요? 이제 넣어주는 애들의 엔탈피 총합이죠. 질량 곱하기 성질이 있으니까. 나오는 애들의 엔탈피 총합이죠. 자, 근데 넣어준 애들이 뭐지? 우리가 연소 반응에서는 저거를 반응물이라고 부르죠. 리액턴트. 나온 애들은 생성물이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써도 돼요.
HR은 HP다 이렇게 되는 건데 자 넣어준 게 C하고 O2고 나온 게 CO2예요. 그래서 이렇게 썼죠. MCHC 뭐 MO2 HO2 나온 게 CO2 HCO2 요 식이 이제 이해가 되죠. 첫 번째 줄로. 첫식 괜찮으시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화학 반응식이라는 거는 뭐몰 단위로 쓰는 게 더 정석적이고요. 더 정석적인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반응식이 설명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썼어요? 몰수의 몰당 엔탈피로 바꿨었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쓰던 이렇게 쓰던 어쨌든 이 부분은 뭐다? 리액턴트의 엔탈피 총합이고 이 부분 나오는 거는 프로덕트의 엔탈피 총합이고 이걸 쓸 수가 있어요. 요거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아디아베틱하게 연소시키면 여기 뭐 셀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 태웠어. 우리가 태우면 열 에너지 많이 나는 건 알죠? 이게 연소 반응의 특징이라 그랬잖아. 많은 서멀 에너지를 내는 게. 근데 밖으로 못 나가니 결국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생성되는 연소 가스가 다 이걸 흡수해야 되겠죠. 열 에너지를. 그래서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압력이 뭐 1기압 돼 있는데 온도는 그래서 열 에너지가 갈 데가 없어. CO2가 다 먹어야 돼. 온도가 뭐 확 올라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연료 태우면 뜨거운 배기가스가 나오잖아요. 일반적으로. 그죠?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HR하고 HP는 타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딱 이렇게 하는 거지. CO2가 훨씬 뜨거운데요? 엔탈피 높은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겠지. 그러고 싶잖아요, 그지? 근데 그거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엔탈피를 구성하는 요소가 아까 얘기했지만 온도가 엄청 높으니까 더멀 에너지는 많겠지. 근데 대신 화학적인 에너지 수준이 낮겠죠. 그죠? 더멀 에너지는 높고 화학적인 에너지는 낮아서 그래서 여전히 리액턴트나 프로덕트나 같은 값의 엔탈피를 크게 내는 거죠. 열 에너지는 올라가고 화학 에너지는 떨어졌다고. 그래서 여전히 같다고.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른쪽에 또 살짝 이제 써놨죠. 여기가 뜨거워진다. 그래서 얘의 더멀 에너지, CO2가 가진 더멀 에너지는 올라갔는데 대신 케미컬 에너지가 떨어졌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더 제네럴하게 이제 써볼게요. 뭐 제네럴하다기보단 조금 다른 상황인데, 자 동일하게 연소장치에다가 똑같이 넣어요. 25도씨 1기압, 요 이제 상온, 상압, 일반적인 상황이죠. 자 CO2가 나오긴 나왔는데 동일한 조건으로 나왔어요. 똑같이 25도씨 1기압, 25도씨 1기압. 식어서 나오는 거죠. 뜨겁지가 않고. 자, 그러면 식어서 나왔다는 얘기는 열 에너지가 뭐 빠져나가야 되죠. 네. 자, 그래서 뭐 빠져나갔을 텐데 미리 뭐 빠져나갔다고 뭐 반환하지 말고 우리가 잘 모를 때는 그냥 이제 Q인이 있다라고 놓고 이제 해석한 다음에 판단하면 되죠. 자, 그래서 Q인이 그냥 있다라고 할게요. 근데 단열이 아니야. 다만 CO2가 동일한 조건으로 해서 나와요. 자, 그래서 식을 세우면 아까처럼 할 때 자 컴바스터는 어떻게 된다고? 이제 그냥 있었고 그게 전 혹은 뭐라 그랬어? 곱해놓고 빼는 것까지 다 그게 후. 그래서 전후의 변화, 컴바스터의 변화는 없어. 제로. 리액턴트를 넣었어요. HR이 들어가죠. 리액턴트 총 엔탈피가 들어갔고, 자 프로덕트 HP가 나오고, 자 Q인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Q인은 HP-HR에서 델타 H다. 쓸 수 있죠. 프로덕트가 뒤에, 리액턴트가 앞에니까 뒤에 엔탈피에서 앞에 엔탈피를 뺀 게 델타 H로 쓸 수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뭔가 연료를 태우면 열 에너지가 이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만약 이걸 이제 Q인이 아니라 Q아웃이다라고 쓰면 Q아웃은 단순히 Q인에 마이너스 붙인 거니까 Q아웃은 마이너스 델타 H라고 써도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HR에서 HP를 뺀게 되겠죠. 되게 쉬운 개념이에요. 그건 뭐냐? 리액턴트가 이런 엔탈피가 있었어요. 뭔가 Q아웃, 열 에너지가 빠져나갔어.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에어의 엔탈피는 원래보다 떨어져서 나오겠지. 그래서 얼마만큼 떨어졌냐? 열 에너지 빠져나가는 것만큼 총 엔탈피가 줄여서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뭔가를 태울 때 나오는 열, 우리가 원하는 거지. 연료를 태워서 열을 원하잖아요. 그러면 리액턴트 총 엔탈피에서 프로덕트 총 엔탈피를 뺀 것만큼 우리가 Q를 얻을 수 있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요게 연료를 태웠을 때 나오는 어떤 이제 발열량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뭐 연료의 양을 정해주는 거야. 뭐 1km의 연료를 태웠을 때, 혹은 1kg의 연료를 태웠을 때 여기서 나오는 이제 Q아웃을 HR에서 HP를 뺀 거죠. 계산을 하면 뭔가 이제 발열량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건 다 좋은데, 자, 여기서 보니까 이제 뭐 어떤 느낌이 있나요? 자, CO2가 나오긴 나오는데 25도씨 1기압 넣어줄 때 그냥 상온, 차가운 뭐 상태죠. 나올 때도 차가운 상태죠. 이렇게 나오면 열 에너지가 나올 텐데 앞에서는 어땠어요? 이게 극단적인 경우죠. 이게 단열이면 모든 에너지를 얘가 열 에너지를 가지고 갈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 출구에서 생성물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표가 달라지죠. 그렇지 않아요? 네. 얘가 다 열 에너지를 가지고 가게 할 수도 있고, 다 토해내고 동일한 조건으로 C하고 O2와 동일한 조건으로 CO2가 나가게 할 수도 있고. 둘 중에 어떤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뭔가를 태웠을 때 나오는 열 에너지라는 걸 물어볼 때 결국은 출구에서의 배기가스의 조건이 지정이 돼야만 실제 연료를 태웠을 때 나오는 열 에너지가 얼마다라고 해서 상호 비교가 가능하지 않겠어요? 예. 자, 그래서 여기에 25도씨 1기압으로 놓은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정리를 여기 히팅 발열량을 정의를 하는데, 자, 발열량은 이제 영어로는 히팅 밸류예요. 그래서 HV로 씁니다. 그냥 이렇게 많이 써버려요, 노선에서. 자, 히팅 밸류는 말씀드린 대로 킬로그램 연료당 발열 혹은 킬로몰당 발열로 쓰는데,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를 해요. 약속이에요. 자, 반응물하고 생성물이 모든 같은 온도와 압력에 있을 때, 자, 동일하게 25도씨 1기압, 25도씨 1기압이죠. 뭐 혹은 뭐 100도씨 1기압, 100도씨 1기압일 수도 있겠죠. 뭐 25도씨 뭐 10기압일 수도 있겠죠. 10기압. 일단은 맞춰줘야 되는데 그것도 너무 제각각이죠. 그래서 특별히 요게 이제 가장 일반적이에요. 우리가 화학에서 말하는 기준 상태, 레퍼런스 스테이트, 기준 상태라고 하는 게 25도씨 1기압이거든요. 보통 화학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알고 있죠. 일반학부분이었죠. 25도씨 1기압에 들어가서 나올 때 반응물과 생성물이 모두 다 이렇게 될 때 HR에서 HP를 뺀 게 발열량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25도씨 1기압, 25도씨 1기압에서 HR, HP, O에서 빼준 게 발열량. 머릿속에서 그려지시죠? 해오면 뜨거워지는데 그거를 다시 식혀서 배기가스가 나온다는 얘기는 그때 뭐 식히는 동안 나오는 열 에너지가 발열량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실제로는 식어서 나가는 게 아니잖아. 부채가 나가죠. 그래서 이 발열량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최대로 얻을 수 있는 열 에너지가 있는 거죠. 이거보다는 적게 얻고 돌동을 세서 나가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약간 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요 얘기하기 전에 맨 밑에 한번 식을 볼게요.
메탄을 산소로 태워서 CO2하고 H2O가 됐죠. 그죠? 예. 이게 스토이키오메트릭한 식이죠. 당연히 완전 연소죠. 자, 요 얘기도 해야 되는데 발열량 계산을 할 때는 여기 스토이키오메트릭 이퀘이션으로 하라는 얘기를 제가 안 써놨네. 당연히 어떤 화학식으로 있어야 거기서 HR하고 HP가 계산이 될 텐데 이것도 제각각으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내 맘대로 뭐 산화제를 100% 이렇게 300%막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거든. 그래서 이것도 스토이키오메트릭 이퀘이션을 기준으로 우리가 쓰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내가 추가를 했어요. 이게 정량적인 기준으로 한 거예요. 스토이키오메트릭 할 때는 당연히 완전 연소가 전제가 돼 있고, 자, 그래서 뭐 메탄의 발열량을 구하는데 산화제를 이제 산소를 쓴다. 산화제를 또 옮겨 줄 수도 있는데, 예. 자, 산소로 할 때, 자, CH4, EO2, CO2, EH2O가 이제 개수를 맞추면 이렇게 되죠. 자, 이 상황에서 25도씨 1기압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온에도 25도씨 1기압이어야 돼요. 그래서 뭐 테이블을 찾든 값을 찾든 해가지고 토탈 H 구하고 토탈 H 구하고 해서 두 개를 빼면 돼요. 앞에 것을 얘에서 얘를 빼면 돼요. 자, 그런데 저 생성물이 우리가 탄화수소 연료를 태우면 이제 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질문이야 이거는. 자, 저 물이 25도씨 1기압에서 액체로 나올 수도 있고 기체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 25도씨 1기압에서도 수증기는 존재할 수 있죠. 물도 존재할, 액체도 존재할 수 있죠. 다 존재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액체로 나올 때하고 물이 나올 때 중에 발열량이 언제가 더 클까? 발열량은 엔탈피가 쭉 떨어지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게 열에너지인데, 그러니까 엔탈피가 프로덕트 엔탈피가 더 낮을수록 발열량이 커요? 높을수록 발열량이 커요? 낮을수록 발열량이 크죠. 그만큼 더 열에너지를 뽑아 먹으니까 얘가 엄청 내려가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저기가 물이 기체일 때가 발열량이 클까? 액체일 때 발열량이 클까? 액체일 때가 발열량이 더 커요. 요새 가정용 보일러 다 컨덴싱 보일러라고 해서 합니다. 컨덴싱 보일러. 구람이 정말 컨덴싱이 뭐야? 배기가스의 수용을 있거든. 걔들까지 다 응축시켜서 내보낸다는 얘기예요. 응축시킨다는 얘기예요. 자, 배기가스에 있는 수증기를 응축시켰으니까 그 잔열까지 뽑아먹은 거지. 네. 그래요. 지금 보일러 자기 집에 이제 보일러, 가스 보일러 쓰시는 분들은 집에 얘기해서 컨덴싱 아니면 컨덴싱 보일러 같이 합시다 그래요. 그 마치 에어컨 물 나오듯이 물 나오는 호스가 있어요. 네. 보일러에서 물이 나와. 응축시켜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 잔열까지 뽑아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팅 밸류는 두 가지가 일반적으로 존재하는데, 로워 히팅 밸류 LHV, 하이어 히팅 밸류 HHV 두 가지를 구분해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로워 히팅 밸류는 생성물의 수분이 포화증기인 걸로 강조하고, 그럼 하이어 히팅 밸류가 더 큰 거니까 얘는 이제 액체로 나눈다고. 수분은 포화액으로 가잖아. 그럼 엔탈피를 이제 찾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두 개는 이제 어떤 정도의 값의 차이가 있느냐? 이게 지 맘대로 이렇게 다른 게 아니라 딱 정해진 만큼만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이제 물의 잔량이라는 거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식을 쌓았어요. 그래서 HHV는 LHV 값보다 더 큰데 얼마만큼 더 크냐? 이제 물론 계산을 해야 되는데, 만일 이게 이제 뭐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가 돼 있다 그러면 연료 1kg을 태울 때 물이 몇 킬로그램 생긴다라는 걸 이제 알아내야 되니까, 그지?
이제 알아내고 거기다가 HFG가 이제 잔열이죠. 다리지가 잔열이죠. 그거를 이제 곱해가지고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식은 이렇게 돼 있고 뭐 연습을 좀 해보면 이제 알게 되는데 자 그래서 보면 뭐 LHB가 요만큼이고 HCB가 요만큼이고 돼 있죠. 표가 있어요. 표에 뭐 미리 다 계산해가지고 다 적어 놓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활용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이퀘이션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도 됩니다. 여기 이제 상조가 아니라 이제 뭐 공개를 써도 발열량은 이제 똑같은데 그 이유는 이제 나중에 이제 알게 되고 어쨌든 표에 정리가 돼 있고 어떤 게 더 큰지 보이죠? 예, 그래서 확인해야 돼. 그래서 누가 발열량이 얼마다 그러면 이제 쓱 하고 물어보세요. HHV입니까? HV입니까? 뭐 아예 뭐 좀 아는데 되는 거지. 자, 근데 태우는 게 석탄이야. 그럼 이게 의미가 있나 보다. 그런 의미가 없진 않은데 석탄은 뭐야? C만 있죠. 그럼 석탄을 태우면 물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의미가 없는데 근데 또 다른 근데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발전용으로 태우는 석탄 이런 거는 다 유분이 있어요. 그 유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거기서 물이 나와요. 그래서 의미가 전혀 없지 않습니다. 아무튼 뭐 그래요. 자 그래서 25도씨 1기압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엔탈피를 가지고 계산을 이제 해야 된다. 그래서 25도씨 1기압이라는 거에 계속 익숙해져야 되고 A-27은 여러 가지 이제 연료들 우리가 소위 연료라고 부르는 탄화수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카본만 있거나 수소만 있는 것도 있어요. C하고 H2 CO 쭉 해가지고 C의 개수 쭉 있고 뭐 이 표는 이제 뭐 분자량 몰수량도 쭉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잔열도 있어요. 엔탈피 오브 베이퍼라이제이션 이게 이제 증발 잔열이죠. 킬로그램당으로 계산도 좀 해놨고 비열도 있고 자 맨 끝에 이제 보니까 하이어 히팅 밸류, 로워 히팅 밸류가 계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찾아도 되고 뭐 계산해도 되고 아니면 뭐 계산해본 걸 가지고 얘랑 비교해봐도 되고 뭐 그런 거. 그리고 여기 또 명백하게 약간 이런 걸 써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물이 액체냐 기체냐를 가지고 뭐 하이 히팅 밸류, 로우 히팅 밸류를 구분을 하지만 연료 자체도 가스 연료가 있고 액체 연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연료가 내가 가스로 집어넣냐 액체로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겠죠. 네. 그래서 요 이제 붙여놨어요. G는 이제 요 25도씨 1기압에서 요것도 20도 1기압으로 해놨는데 요거 벤슨티고 첨자가 있어요. 1, 2, 3 됐고 어쨌든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히팅 밸류 자체는 25도씨 1기압에서 구했다고 봐야 돼요. 25도씨 1기압. 자, 카본은 C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하이어 히팅 밸류하고 로우 히팅 밸류 값이 어때요? 자, 메뉴에 이제 C가 있죠. C가 뭐 이제 뭐 분자량, 뭐 원자량이 11.0ml이 있고 덴시티도 있네. 밀도는 뭐 뭔지 아시죠? 리터당 2kg의 카본이고 보통에 요거는 이제 그냥 단단한 카본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비열도 있고 근데 하이어 히팅 밸류, 로우 히팅 밸류 값이 동일하죠. 예. 얘는 이제 물이 안 생기니까 그런 거죠. 그 다음 여기 앞에 잘렸는데 요 또 동일한 거 있죠. 얘는 CO 일산화탄소 CO도 우리 H가 없죠. 동일하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한번 알아볼 수가 있고 알아볼 수 있어요. 자 단위가 전부 다 뭘로 돼 있어요. 히팅 밸류 단위가 다 킬로그램으로 돼 있죠. 킬로그램 연료당 그러니까 1kg에 간 1kg 질문이 많이 해요. 1kg당이 아니라 1kg몰당으로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적어도 분자량을 곱할지 나눌지 이 정도는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근데 뭐 답의를 보면 되죠. 그래서 밑에 이제 3번 설명이 분자량을 이제 곱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킬로몰 단위로 곱하면 되겠죠. 분자량의 단위를 생각해보면. 요거는 이제 흔하게 뭐 일어나는 일이고, 연료의 상태도 잘 보시고, 나중에 엔탈피 계산을 할 때에 이런 합니다. 예, 하여튼 요런 거 있고, 우리말로도 조금 알아놔야 되는데, 자, HHV가 이제 하이어 히팅 밸류인데, 요거를 이제 우리 밸류 LHV는 뭐라고 부를까? 저기말이야. 어깨 용어나 마찬가지니까. 어깨 용어는 그렇지. 석탄, 뭐 발전용 석탄 이런 거. 밑도 끝도 없이 참 이러는데 우리는 이제 킬로줄 단위 많이 쓰잖아요. 여전히 뭐 칼로리 쓰는 데도 많고 킬로그램당 안 그러고 톤당 그래요. 톤당. 근데 뭐 킬로그램 1000배는 톤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안 되는데 1킬로가 몇 줄이에요? 알잖아. 그냥 이제 소위 이제 뭐 4.189 뭐줄 4.189 맞나? 이게 내 머릿속에 있는 숫자인데 보통 4.2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4.2줄인데 이 칼로리라는 말도 아무렇게나 얘기해. 근데 이게 있고 요게 있잖아요. 뭐 당연히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걸 일단 우리는 그냥 킬로칼로리라고 정확하게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를 그냥 칼로리라고 부르는 사람들 많거든요. 단위도 대문자 CAL 있어. 대칼로리 뭐 이런 거. 그래서 알아서 알아들어야 돼. 하여튼 뭐 우리 SI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분자량이라든가 발열량을 뭐 비열까지 있네요. 뭐 찾아서 쓰고 싶으면 단열도 있고 이 표를 혹시 A-27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우리가 발열량이든 뭐든 발열량이든 뭐 연료를 태우면서 나오는 열에너지든 계산하려면 엔탈피 계산이 필요하다는 거는 이제 이해했어. 그럼 이제 진짜로 엔탈피를 이제 어떻게 찾든지 계산하든지 할 거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25도씨 1기압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공통된 어떤 상태를 얘기를 해야 상호 비교가 되잖아요. 메탄은 어떻고 뭐 프로판은 어떻고. 그래서 정해놓은 어떤 기준되는 상태가 보통 25도씨 1기압이에요. 뭐 물론 다른 거를 내 마음대로 정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화학책에서 그렇게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제목이 기준 상태 엔탈피예요. 우리가 정한 그 기준 상태가 25도씨 1기압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이 그거였지. 그럼 거기서의 값은 얼마라고 할 거냐가 질문이었지. 제로라고 할까요? 25도씨 1기압일 때 뭐 질소, 산소, 수소, CO 전부 다 뭐 0으로 놔버릴까? 그럼 아까 뭐지? 0 들어가서 0 나오는 건데, 그치? 계산이 돼? 안 되잖아. 그치? 내 맘대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이 동그라미가 지금 물질이 기준 상태에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H 동그라미 혹은 H바 동그라미는 자, 기준 상태, 소위 이제 T0, P0에서 우리가 엔탈피 값을 기준 상태 엔탈피라고 부르고 이렇게 쓰자라고 했어요. 자, 물론 25도씨 1기압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온도일 수도 있어요. 현재로 제네럴하게 얘기해서. 자, 그래서 만일에 이게 기준 상태의 동그라미고 그때의 값을 H 동그라미, H가 동그라미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다른 온도와 압력, 그죠? 뭐 500배,
500도씨, 뭐 10기압 뭐 이런 다른 온도 T, 다른 압력 P에서의 H 값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죠. 자, 기준 상태의 엔탈피에다가 그 기준 상태에서 현재 상태와의 차이를 더해주는 거. 그렇게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죠? 이렇게 쓰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기준 상태의 값에다가 기준 상태로부터 지금까지의 변화 지우기. 다른 과목들은 수업 다 끝났어요? 아직 하고 있어요? 우리가 더 늦게 끝나지? 네. 내장 보셔야 내장. 오늘 출장만 안 갔다 왔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기준점이에요, 보면. 여기를 H0 혹은 뭐 H0가 이렇게 기준점 정했어. 근데 여기가 지금 T하고 P를 만들었어. 어떻게 이제 뭐 가열을 하든 압축을 하든 해서 이제 만들 거 아니에요. 만들었어. 그럼 이때의 값은 얼마냐 이거지? H 바라겠어. 이때 값은 얼마니?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쓴다고? 자, HT하고 P에서의 값은 요 값에 요렇게 보면 델타 H를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를 더해준다. 요 개념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죠. 네. 예, 자, 요렇게 돼. 자, 조금 더 풀어 잡았어요. 그게 아니라 얘는 P0, P0에서의 H다. 델타 H. 그죠? 요렇게 이제 이렇게 적을 수 있고, 이렇게 적을 수 있고. 자, 그래서 델타 H를 알고 싶어. 자, T0, P0에서 TP로 가는 변화에 대한 엔탈피 변화. 자, 이게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몇 단원이었지? 13단원에서 배웠나? 13이었나? 14였나? 기억이 안 나. 네, 숫자에 이렇게. 우리가 연력학에 대한 어떤 기본 수식을 배웠죠. 미분하고 x를 하면서 13단원인데 13단원에서 혹시 요런 거 봤던 기억나죠? T0에서 T0 요식 봤던 기억나죠? 내가 외우라고는 안 했어. 그 기억만 나죠. 제네럴하게 이렇게 구하는 거였잖아. 더 해주면 되는 거야. 내가 기준 값에다가 저거를 해가지고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제 마법의 가정이 있지. 기체가 무슨 기체다? 이상기체다. 이상기체. 마법의 가정이죠. 자, 이상기체가 되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조금이라도 기억이 나세요? 이상기체가 되면 요 두 개의 텀 중에 하나가 지워지는데 어떤 게 지워질까? 왼쪽 거 오른쪽 거? 오른쪽 게 지워져요. 이상기체가 되면. 어떻게 알았지? PV는 RT 그거 쓰는 거예요. PV는 RT인데 여기 보면 이제 요게 무슨 의미야? V를 이게 무슨 의미였지? 이렇게 P라고 한다는 거? P를 상수로 놓고 그럼 DV, DT를 구할 수 있잖아. PV는 RT에서. 그래서 대입을 해봤더니 얘가 제로가 됐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얘가 사라져. 근데 그 결론은 잘 알고 있는 거야. 뭐예요? 그냥 CP. CP에다가 그냥 온도 변화 곱하는 거 아니에요? 내장기체가 되면. 물론 이제 CP가 콘스탄트가 아니기 때문에 적분을 해야 되고. 자,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델타 H가 CP를 T에 대해서 적분만 하면 되는 것만 남아요. 이상기체는. 그래서 H가 온도만의 함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온도에 대한 적분만 나오니까. 자, 그러니까 비열을 뭐 실험을 하든 뭘 하든 뭐 해가지고 비열을 알면 온도에 대해서 적분만 하면 되는구나. 내가 뭐 여기가 아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준 상태를 어디 나올지 모르겠지만 온도 변화만 알면 델타 H를 구하고 기준값에다가 더해주면 거기서 H가 얼마야 하고 표를 쫙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취지에서 우리 교재 테이블 A-18, 19 이렇게 해서 25까지가 각각의 기체에 대해서 온도에 따른 H가 U가 S가 동그라미가 있네. 요거에 대한 내부 에너지 엔트로피 표예요. 자, 제목에 뭐라고 돼 있냐면 Ideal Gas Property of Nitrogen. 근데 뭘로 가정했을 때 이상기체로 가정한 뭐 질소, 이상기체로 가정한 산소, 뭐 요거에 테이블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부 에너지든 엔탈피든 온도만의 함수였죠. 그래서 온도만 있어요. 여기 쭉 온도만 있고 여기에 H가 U가 쭉 적어놨어요. 이 표도 사실 뭐 할 얘기가 많은데 자 그래서 출발은 어쨌든 모든 테이블은 기준점이 어디고 기준값이 뭔지부터 출발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 표를 자세히 보니까 자 어떤 느낌이야? 기준점이 어딘 것 같아? 느낌상 자 0K고 H바 U바 S바 동그라미네. 자 이걸 다 뭘로 놨어요? 요거로 놨지. 오토라고 정해요. 그래서 오토 뭔가 표 만드는 사람 마음이라서 N2 O2 CO2 보면 전부 다 0켈빈에서 다 0이에요. 0켈빈에서 다 0이에요. 자 절에 넣고 저기에서 이제 뭐예요? 자 0에서 220이야. 그럼 220 값은 이게 어떻게 나온 거야? 0에서 220까지 CP를 적분해서 나온 거겠지? 네. 10켈빈 또 올라갔어. 이 값이 어떻게 나왔어? 이 값에다가 10켈빈 올라가는 거 CP 적분해서 또 나왔겠지? 만들었다고. 오 그래. 좋아 보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게 의문이 드는 거야. 자 0켈빈에서 모든 애들이 다 동등한 값을 가져. 근데 저는 다른 물질인데 서로 같다고 해도 되나?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화학적인 차이는 고려가 전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편 이상 제로 켈빈일 때 제로라고 놓고 쭉 더해준 거야. 그러니까 질소에서는 질소만 생각한 거야. 그런 게 보이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이제 내부 에너지나 엔탈피는 온도만의 함수니까 온도로 표시가 됐는데 엔트로피는 어때요? 엔트로피도 이상기체의 엔트로피는 온도만의 함수예요. 시험 문제도 나왔었을걸? 엔트로피는 아니죠. 엔트로피는 온도와 압력을 둘 다 알아야 구해져요. 이상기체라 하더라도 엔트로피는 두 변수를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온도하고 압력을 알아야 엔트로피가 계산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 S바 동그라미라고 붙인 거는 이 여기 동그라미는 이제 압력이 기르는 거예요. 1기압일 때 S바를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압력이 달라지면 다시 계산해야 돼요. 거기서 13단원이 있어. 얘는 이제 1기압일 때만 표시를 했고 압력이 달라지면 다시 압력의 변화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계산해서 더해줘야 돼. 네. 하여간 뭐 어쨌든 우리는 엔탈피에 관심을 두자. 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표야.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표 오른쪽에 예를 들어서 하나 써놨어. 만일 내 기체가 298켈빈에서 600켈빈까지 변했다. 그때의 엔탈피 차이는 얼마냐라고 하면 되게 심플하죠. 298일 때 찾고 600일 때 찾아서 두 개의 차이를 구하면 되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온도 변화에 대한 엔탈피 변화를 구할 수 있어요. 예. 이상한 거 없죠.
자,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이제 할 것 같아요. 자, 그래, 기준 상태 0인 거, 오케이, 그렇다고 해. 근데 나는 기준값 제로가 마음에 안 들어. 얘 여기를 갖다가 만이라고 할 거야. 그렇지. 만. 만에서부터 출발해서 쌓아 나갈 거야. 라고 한다 그러면 이 표의 값이 어떻게 바뀌어야 돼? 자, 여기 600K일 때 17563이래요. 600K일 때 17563이고 298K일 때 8669거든요. 근데 내가 기준점을 0K에서 0이 아니라 내가 만이라고 그랬어. 그럼 이 값이 어떻게 돼야 돼? 600K일 때 17563이 아니라 얼마가 돼야 돼? 27563이 돼야 되겠죠. 얘도 18669였겠죠. 만씩 다 더해지는 거지. 자, 그런데 이 두 온도에서의 변화, 차이를 구하면 결국은 또 뭐예요? 8894로 동일하겠죠. 네. 자, 그래서 무슨 얘기 했었어? 계속. 기준점은 뭐 마음대로 정하되 어디에서 어디까지의 차이라는 건 기준점이 뭐가 됐든 항상 동일하게 나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표를 갖다가 뭐 김씨가 만들고 저 표를 이씨가 만들었는데 마음대로 만들었는데 이 표에서 차이 구하고 저 표에서 차이 구한 거는 같아야 된단 말이야. 그죠? 물질의 특성이니까. 그죠? 예. 그 얘기를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할게요. 자, 그런데 N2도 O2도 CO2도 다 출발점이 0K에서 0이야. 전혀 다른 물질인데. 그럼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잠깐 이제 불편하자는 얘기. 자, 그래서 이런 어떤 화학 반응이 개입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아무렇게나 기준 상태를 뭐 정하고 기준값을 정하면 안 되고 서로 다른 물질끼리 화학적인 차이까지 고려가 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좀 새로 한번 기준점을 정의해보자. 이게 이제 하는 얘기예요. 자, 형성 엔탈피라는 또 이름이 나옵니다. 형성 엔탈피. 형성은 그냥 쉽게 생각해서 어떤 그 물질이 형성되는 뭐 이런 느낌이에요. 자, 형성 엔탈피. 줄여서 HF라고 쓰죠. 혹은 HF라고 씁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봤던 엔탈피는 그냥 다 순전히 이제 열에너지적 관점이었죠. 근데 새로 이제 엔탈피를 정의를 하는데 물질의 열에너지뿐만 아니라 화학적인 에너지 수준까지 고려해서 엔탈피를 다시 한번 이제 표를 만들어 보자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HF 바의 의미인데, 근데 요 개념이 이제 그 오늘의 그 주제인데, 자, 특별히 기준 상태를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25도씨 1기압으로 두고 25도씨 1기압을 기준점으로 두고 거기에서의 엔탈피 값을 이제 정해야 되잖아. 그거를 정할 때 화학적인 수준까지 정해서 값을 정하자.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이제 뭐라고 써야 돼? 자, 기준 상태 25도씨 1기압은 우리가 동그라미로 쓰기로 했잖아. 화학적인 수준을 고려한 엔탈피는 HF라고 쓰기로 했잖아. 자, 그래서 어떻게 썼어요? HF 동그라미, HF 동그라미에 혹은 바 이런 식으로 썼죠. 자, 이거를 표준 형성 엔탈피라고 불러요. 표준 형성 엔탈피. 스탠다드 엔탈피 오브 포메이션이에요. 엔탈피 오브 포메이션이긴 한데 기준 상태, 스탠다드 하기. HF 동그라미, 표준 형성 엔탈피. 25도씨 1기압. 화학적인 수준을 고려해서 값을 정하라라고 시켰어요. 자, 일단 25도씨 1기압이 이제 출발점이야.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합의. 그 다음에 값을 정해야 되는데 화학적인 수준을 고려해야 돼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이게 약속을 이렇게 하는데 25도씨 1기압에서 화학적으로 안정한 순물질이면
일단 표준 형성 엔탈피를 제로로 놓아라 라고 약속을 해요. 자, 몇 가지 단서가 있어요. 25도 실기하면서 화학적으로 안정해야 돼. 순물질이어야 돼. 자, 지금은 다 화학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같은 연력학 책 안에서도 조금 부딪히는데 우리가 그 연력학 1에서 그런 얘기했죠. Pure Substance. 그래서 뭐 산소, 질소 이런 건 다 순물질이었어. 근데 우리가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공기도 그냥 순물질처럼 놓고 썼죠. 그거는 순전히 엔지니어링 측면이고 화학적으로는 순물질이 맞아요. 순물질의 용어의 쓰임이 전혀 달라. 기본적으로. 자, 화학에서 말하는 순물질은 화합물이 아닌 거예요. 화합물은 뭐야? 다른 원소들로 이루어진 분자, 그게 화합물이. 화학적인 순물질은 단일 원소로 된 게 순물질이야. 여기 N2, O2 단일 원소죠. CO2 화합물이죠. 컴파운드. 이게 아닌 게 퓨어 substance야. 약간 좀 이제 정의가 달라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단일 원소. 단일 원소. 자, 단일 원소인데 안정하기까지 해야 돼. 화학적으로. 자, 상온에서 25도 실기압에서 C, 카본, 솔리드 카본 안정하죠. N2 가스, 질소가스 안정합니다. O2 가스 안정하죠. 안정하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지가 이렇게 나눴을 때 계속 O2로 있는 거야. N2로 계속 있는 거야. 뭐 물론 100만 년 흐르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N은 어때요? N은 원자 상태. 질소 원자가 25도 실기압에서 안정적으로 지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N하고 N끼리 만나서 빨리 N2를 만들어야 안정이 돼요. 이게 불안정한 얘기예요. O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O가 만나서 O2가 돼야 돼요. CO2는 그냥 화합물이죠. 자, 그래서 이 약속에 따르면 25도씨 1기압에서 형성 엔탈피를, 그게 표준 형성 엔탈피죠. 표준 형성 엔탈피를 C하고 N2하고 O2는 다 제로로 놓자 약속이 돼. 일단 이 상황에서 N이나 O나 CO2는 제로가 아닐 거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표가 있어요. A-26인데 일단 위에 4개만 한번 볼게요. 자, C, 카본, 하이드로전, N2, O2, 가스. 다 뭐라고 돼 있어요? HF 동그라미가 제로 돼 있죠. 예, 물론 표가 옆에도 있습니다만, 요거 우리는 저거는 스킵할게요. 예.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화합물들 안정하긴 하지만 화합물들이죠. 안정하지만 화합물이죠. CO, CO2, H2 이런 거 어때요? 값이 0이 아니죠. 그죠? 0이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약속하는 거는 저건 거야. 안정한 단일 원소로 된 퓨어 서브스턴스는 제로다. 조금만 약속해서 정했고 나머지 밑에 값들 마이너스 뭐 12,000, 뭐 39,000 저런 거는 그냥 우리가 얼마하고 약속해서 정할 수가 있을까? 안 된다는 거죠. 자, 왜 안 되냐? 자, CO2 뭘로부터 만들어져요? CO2. C하고 O2를 태워서 만들어지는 게 CO2 아니에요? 그 화학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화학 반응을 통해서 형성되죠. 그럼 그 반응에 의한 엔탈피 변화가 고려돼서 이 값들이 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형성 엔탈피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0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이런 애들밖에 없다. N2, O2, 뭐 H2 이런 애들.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이어지는데 숙제하러 안 밀었어도 될 뻔했나? 어쨌든 뭐 밀었으니까 이게 수 없고. 예.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CO2의 표준 형성 엔탈피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앞에 저 테이블에 나와 있는 값은 어떻게 그러면 구해져서 저렇게 쓰여졌나? 그거를 보는 거예요. 주소 불러야겠다. 형성 엔탈피는 어떻게 구해질까라고 했을 때 바로 답은 그거예요.
요 CO2라는 화합물을 우리가 앞에서 정의했던 이제 순물질들이 있잖아요. C하고 O2가 되겠죠. 거기로부터 생성시키는 화학 반응식을 놓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성시키는. 그래서 포메이션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CO2가 CO2가 되고 S 솔리드 S 이런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C하고 O2를 다 25도씨 1기압으로 아까 했던 거 태워가지고 C의 O2가 동일하게 25도씨 1기압으로 나와요. 자, 이때 나오는 Q가 아까 뭐라 그랬지? 발열량이라고 그랬지? 동일한 상태입니다. 요거에 대한 일단 고려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이제 자 25도씨 1기압에 있어요. 그럼 표준 상태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미 이제 화학적인 에너지를 고려한 엔탈피 값을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표기할 수 있어요? 이때 얘 C나 O2의 엔탈피는 HFO 이렇게 쓸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C니까 여기 C라고 쓴 거고 O2 이렇게 썼어요. 자, 근데 이미 우리가 약속을 했죠. C나 O2는 안정하니까 얘들은 다 뭐로 정하기로 했어요? 0이라고 두기로 했어요. 자, 관건은 얘죠. 동일하게 25도 1기압에 있어요. 그래서 얘도 HF0에 CO2라고 쓰면 될 것 같고. 근데 얘가 0이 아닌 건 일단 알고 있어요. 그것만 알고 있죠. 자,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발열량 마이너스 델타 H, HR에서 HP 뺀 게 Q 아웃이었죠. 발열량이에요. Q 아웃. 여기 써 있어요. Q 아웃이 마이너스 델타 H. 자, HR에서 HP를 뺀 거예요. 자, 또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네. 반식의 몰수 1km몰, 1km몰, 1km몰인데 1km몰에 HC 이렇게 계산한 거 아니에요, 그지? 네, 이렇게 계산한 거였어요. 근데 여기 이제 C의 엔탈피, O2의 엔탈피를 이제 뭐라고 넣을 수 있다는 얘기야? 요 형성 엔탈피 쓰면 돼. 표준 형성 엔탈피 쓰면 되는 거지. 25도 실기압이니까. 25도 실기압이 아니면 못 쓰는 거지. 예? 넣으면 돼요. 넣으면 돼. 자, 근데 다 제로라 그랬어. 얘는 제로야, 제로. 제로, 제로. 1km몰, 1km몰. 반식에 의거해서 나오는 거 1km몰 CO2가 나오고, 자 CO2의 엔탈피는 역시 CO2의 표준 형성 엔탈피인데 값을 아직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몰라. 자, 근데 요 차이가 우리가 발열량이라고 그랬는데 발열량은 실험을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겠죠. 실험을 해서 물이 온도 막 1kg를 끓여가지고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보고 이런 거 할 수 있잖아, 그지? 자, 실험 등을 통해서 여기 써놨지. 알아내. 정확히 하겠지. 그러면 이 식에서 뭘 할 수 있어요? 얘가 지워지고 해서 HF 동그라미 CO2가 마이너스 예를 들어 393520이 발열이 됐어. 그러면 마이너스 393520 킬로줄 퍼 킬로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찾아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찾아내가지고 저기다 쓴 거야. CO2는 마이너스 393,520 이렇게. 자, 그러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화합물에 대해서 저렇게 실험을 해야 되냐? 그것도 아니야. 적당히 이제 중요한 애들 이렇게 해지면 그 안에서 조합해가지고 다 나올 수 있겠지.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세트가 만들어지면 그 안에서 대상이 이제 되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래. 그러면 이런 연료들을 표준 형성 엔탈피를 어쨌든 정하는 건 거꾸로 발열량 가지고 형성 엔탈피를 정해놨네. 그럼 뒤집어서 얘기하면 형성 엔탈피만 계산하면 발열량이 나오겠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그렇게 매칭이 되게 정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화학적 수준을 고려한다는 게 연소 반응에 의한 발열량을 고려해서 정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어떤 물질에 대해서 표준 형성 엔탈피를 알고 싶으면
테이블 A-26로 오시면 돼요. 지금 얘가 잘라서 넣었지만 밑에 이제 쭉 해서 이제 많은 물질에 대해서 쭉 보여줍니다. 보여줄까? 잘라서 넣은 거예요. 엄청 많아요. 밑에. 예. 어쨌든 예제까지 좀 풀어봐요. 숙제가 한 16-5까지가 이제 16-5까지가 숙제일 거야. 16-6는 나랑 같이 한번 풀어보려고. 예.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자, 그래서 25도씨 1기압일 때 각 물질에 대한 값들을 이제 정의를 하든 뭐 계산을 하든 했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를 만약 이제 우리의 기준 값으로 삼겠다는 거야, 이제는. 아시겠죠? 그 기준이 달라졌어. 아까는 다 0켈빈 000이었는데 이제는 25도씨 1기압에 어떤 건 0이고 어떤 건 마이너스 뭐 몇 천이고 몇 만이고 뭐 이런 애들이 이제 기준이 된 거야. 물질마다 다 이제 이렇게 값이 제각각인데 기본적으로 화학 반응에 의한 게 잘 매칭이 되게 정의가 된 거지. 네. 자, 그럼 기준점은 정해졌어요. 동일하게 물어보겠지. 자, 너네 기준점 25도 실기압인데, 내가 궁금한 거는 100도씨 3기압인데, 누가 이래? 좀 더 이제 쉽게 하면 이제 이상기체겠지. 자, 여기는 25도씨 1기압인데, 25도씨인데, 내가 원하는 거는 뭐 130도씨인데, 뭐 이렇게. 자, 그럼 이제 그때 엔탈피 값은 뭐냐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돼요? 라는 거에 대한 답이 오는데,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식은 이거였죠. 뭐였어요? 기준 상태에다가 그 기준 상태에서 이렇게 오는 값을 더해주는 거였죠. 네. 근데 이 기준 상태를 이제 뭘로 바꿨어? 표준형성 엔탈피로 이제 바꾼 거죠. 거기에다가 요 온도에서 요 온도로 가는 차이가 필요한 거 아니야, 이상기체는. 그걸 더해줘야 될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요 표를 요거 0켈빈 0홈에 있는 거 이거 내가 버려야 돼? 아니면 여전히 쓸 수 있어? 여전히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표를 누가 만들던 차이는 누가 만들던 같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차이를 어디서 갖고 오면 돼? 요표에서 갖고 오면 된다는 얘기예요. 기준점은 표준 형성 엔탈피 표에서 찾고 거기에서 여기로 가는 차이는 원래 있던 표 내다버리지 말고 여기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약간 의문이 들지. 아니 표준 형성 엔탈피 기준점을 해가지고 표를 다시 다 만들어서 주면 안 되나? 의문이 들잖아. 나도 들어. 드는데 그렇게 안 돼 있어. 그래서 표준 형성 엔탈피에서 기준점을 찾고요. 차이를 여기에서 갖고 온다. 이게 놀랍게도 모든 인력학 교재가 다 그래. 근데 그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야. 그게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이 테이블, 물성치표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니까 학생들이 이해를 해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가 만드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누구는 0을 0으로 놨지만 누구는 우리 기준 상태를 그냥 0으로 놔버리기도 하고 0도씨를 0으로 놓기도 하고 엉망진창이에요. 그때마다 다 표를 안 된다 이거지. 그리고 표준 형성 엔탈피를 되게 이제 연소하는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지. 근데 연소 안 하는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렇죠. HVAC 했잖아요. 거기 표준 형성 엔탈피가 중요할까 그러죠? 중요해요? 그게 안 해.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각자의 입장이 반영된 거기 때문에 가장 이제 어떤 유용성 있는 표들만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각 영역별로 요구하는 모든 거를 담는 책이 이제 되게 두꺼워지겠죠.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테이블들이 만들어진 이제 원리를 이제 이해를 이제 한 거죠. 한 거고 뭐 계속 그 얘기 하는데 소프트웨어를 쓰면 이런 거를 이제 볼 기회도 없어.
그냥 넣으면 나오는 값이야.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지를 못한 상황에서 그 값을 쓰면. 그래서 내가 모든 데이터를 한 사람이 만든 테이블, 혹은 한 책에서 나온 테이블에서 한 책에서 나온 테이블에서도 안 만들 수가 있는 거지. 예. 근데 막 내가 이 값은 여기서 다 가지고 오고, 여기 값이 없네. 그러면 다른 책에서 뭐 가져오고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이해를 해야 돼. 그런 걸 이해를 해야 돼. 예. 하여튼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거고, 다른 뭐 연습 문제나 뭐 이런 문제들도 그런 기반으로 계산을 많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교육적으로는 되게 이제 필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녹색으로 써놨죠. 그래서 엔탈피 값, 어떤 온도에서 엔탈피 값을 어떻게 찾으라고 돼 있어? 이거는 이제 A-26에서 26 맞나? 네, 26. 26 맞지? 순간 27 아니야? 26이죠? 예. 그 다음에 그 기준 온도 그죠? 298켈빈이죠. 티제로가 여기서 298켈빈 25도씨.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차이는 예, 각 물질에 따른 테이블에서 찾아라 라고 되게 친절하게 써놓은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형성 엔탈피 개념에서 엔탈피 값을 아까 우리가 앞에 했던 것들 600K에서 엔탈피 값은 얼마냐 라고 한다면 뭐라고 해야 돼? 이렇게 써야 돼. 여기 한번 써볼게요. N2죠. 정확하게 써볼게요. 자, N2의 엔탈피인데 형성 엔탈피 개념에서 써봐라. 600K에서 이거는 N2의 표준 형성 엔탈피에다가 이게 이제 298K잖아요. 25도씨. 그거에다가 에서 600K 되는 이 변화를 이제 더하는 거죠. 근데 이 값이 얼마예요? 0. 그렇죠. 0으로 났죠. N2는 안정한 순물질이잖아. 0으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표준형 엔탈피, N2, O2 이런 애들은 다 제로. 지워지면 좋은 거 아니야 항상. 근데 제로가 되고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K에서 298K를 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 부분 계산은 다른 테이블 가서 바꾸라 이거지. 아까 A-18 누가 이미 계산해둔 게 있었잖아요, 그죠? 8894라고 계산해둔 게 있었죠. 그래서 8894를 0에다가 8894를 더해서 결국 8894가 라고 쓸 수 있겠죠. 예. 요 개념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진도가 잘 나가고 있네. 숙제를 안 밀었어도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두 개의 이즈셈인데요. 16-6하고 16-8하고 16 남았는데 요거는 이제 나랑 그냥 같이 이제 다 계산하면서 할 거고, 요거는 이제 조금 이제 그 실제적인 상황이야. 연료를 넣고 태우는데 막 공기가 7도씨로 들어가고 말이야. 이 엑세스열은 뭐야? 아이오노. 스토이키오메트릭도 아니야. 나가는 배기가스도 종류가 다양해. 온도도 25도 실기압도 아니고 뭐것도 아니고 적당히 뜨겁고 열이 적당히 나오고 요걸 이제 계산하는 거죠. 실제적인 거.
요거는 이제 나랑 이제 같이 해볼 거고 숙제가 이제 요거는 16-6인데 숙제는 16-5까지고 그렇죠. 예. 자, 약간 이러긴 한데 픽스한 그냥 여기서 끊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고 수요일 날 여기서 할게요.